네, 오늘부터는 이제 80페이지까지 왔는데, 오늘 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후회와에 관련된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근데 이 후회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물 건너 갔다고 하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되었기에 그때 당시에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는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의 상황이라면 몰라도 비교적 최근에 선택을 잘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상기하면 제가 인천 학원 강사의 거짓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할 때였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때였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그 학원 강사도 확진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 그때 당시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커밍 아웃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처음에는 상당히 고민을 했겠죠. 만약에 자신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앞으로 직장도 못 다니게 될 거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서 장가도 못 갈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결국 그의 거짓말로 인해 그 인천 학원 강사 동선 경로까지 포함해서 당시 확진자가 80명까지 늘어났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 그 학원 강사는 결국 눈물을 보이면서 후회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에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래, 결심했어. 난 내 동선을 숨기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아서, 그가 만약에 자신이 동선 경로를 뭐랄까, 이 자신의 동선 과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방역에 협조를 했다면 지금 그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영웅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인기 강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출소 후에도 전과자라는 꼬리표까지 추가를 시키게 된 셈인 거죠. 어찌되었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아서이다. 내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코로나가 이 2차 확산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그나마 그때까지는 두 자릿수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아무튼 그 인천 학원 강사를 떠올리게 하는군요. 그 확산된 것도 본인 탓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별이 온 것도, 그 사람이 나한테 등을 돌린 것도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미련은 계속해서 내 가슴을 짓누르게 된다. 수많은 잘못이 남 탓이지만 미련만은 내 탓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 같다. 내 탓이야 라고 하면 미련이 덜 남겠지만,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할 때 미련은 계속해서 남게 된다. 모든 미련이 하나로 통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아서 미련이 생기는 것이다. 떠난 자는 미련이 남고 남는 자는 미련이 남는 것이 미련이 남지 않고 남는 자는 미련이 남는 것이다. 떠난 자는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기에 미련의 여지를 두지 않지만, 남은 자는 스스로가 더 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음에 미련을 내 탓으로 돌린다. 떠난 자가 될 것이냐, 남는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은 최선을 다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될 것이다. 미련이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제16장. 생각 없이 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다. 문득 블로그를 계속하다 보니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블로그를 통해서 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블로그를 하면서 자신의 하루를 정리하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창작 활동을 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것을 블로그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는 것 같다. 나 역시 또 블로그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리를 하고 있다. 정리를 하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실패를 돌아보지 않으면 성공이 보이지 않는다. 실패를 했다는 것은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실패한 원인을 찾으면 성공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이다. 고난 없이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 그다지 기쁨을 느낄 수 없다. 실패는 성공의 기쁨을 더 크게 증폭시켜 주기도 하고 사람이 오만해지지 않게 경계하도록 해준다.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을 했다면 난 정말이지 타고난 행운아야 라고 생각할 것이다. 더 많은 실패 뒤에 원인을 찾게 된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을 하는 거지. 그렇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패 후에 조금만 더 실패의 원인을 생각해서 도전을 했다면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몇 단계를 더 빨리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공을 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신의 생각을 돌아봐야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인생에서 좌절을 맛보아야지, 시련을 겪어야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블로그를 하면서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된다. 아마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향상되면서 운명이 바뀐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생각하는 힘이 성공의 열쇠이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남이 시키는 일에 만족을 하면서 산다. 골치 아프게 무슨 생각을 다하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골 아파.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은 몸을 쓰는 것보다 머리를 써서 돈을 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돈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나만의 경쟁력이다. 진정한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행복은 돈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돈을 벌게 되면 돈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게 된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몸으로만 움직여서는 마음에서 오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은 느끼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 행복을 만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행복은 연습이다.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내가 왜 사는 거지? 왜 행복하지 않지? 라는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소제목은 이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